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7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6일이고 아마 동지가 다음 주 목요일날 12월 22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동지가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일 뒤에는 동지고,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보름 남았네요. 한 10월 있으면은 2023년 이제 새로운 해가 됩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단은 대한민국 이제 21대 대통령이 되시는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통일과 세계 황제로 이제 등극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모든 국내외 정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 세계 인류나 전 세계 인류를 놓고 볼 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알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뭐 일당 한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을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조만간에 전 국민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월드컵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4강이 이제 4강 그 1, 2등이 이제 작년 2018년 월드컵 우승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이번에도 또 이제 결승전에 올라와 가지고 프랑스 아니면은 아르헨티나 아마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1등을 할 거고 3, 4위전에는 이제 그 모나코하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3, 4위전에 이제 올라왔다. 18일 날에 18일 같으면은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아마 3, 4위전 모나코하고 크로아티아하고 19일 날에는 이제 결승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바타 2가 지금 아마 14일이면은 어제 아래부터 상영을 한 것 같은데 그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평일에는 이제 그 영화관에 가면 그 상영 시간이 한 3시간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저녁 늦게 가서 보면 잠을 잘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일요일 날 한번 보러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바타 2가 3D로 이렇게 보면 좋다고 하니까 아마 3D로 그 첨단 그 장치가 되어 있는 아마 그곳에서 한번 보려고 3D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약이 끝났는지 뭐 그거는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로 가면은 이제 김만배 씨라고 그 김만배 기자님이죠. 이분이 그 대장동 사건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이 전에 한 말이 있죠. 내가 입을 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뭐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죽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어. 이제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지금 어제 말고 14일 날 밤에 아래지. 그러니까 이 뉴스가 좀 오래된 겁니다. 하루가 이제 워낙 급하게 나가니까 어제 아침에 내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 내가 그 동영상을 내가 찍지 못했고 김만배 기자가
어제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날 밤 한 9시 한 50분경 한 10시쯤 이렇게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아주 중태라 그래요. 중태.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은 진짜 특수부 검사들이 고문은 못 하잖아요. 지금 고문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고문을 하는 것은 고문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잖아요. 물고문이나 전기고문, 뭐 통닭구이, 진짜 기타 이제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맞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맞았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때림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원하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문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비해 가지고 또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통닭구이 이런 육체적인 고문은 없어졌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또 고통을 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검찰에 부른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뭐 그렇게 하다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그렇게 자살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막 차라리 이제 막 물고문, 전기고문 하는 것만큼의 고통을 주는가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뭐 이 쇼가 아니고 중태라고 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이제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지금 이제 이재명 씨의 측근 예, 됐습니다. 아, 일찍 오셨네. 네, 뭐 안 돼가지고. 작전상 철수. 철수했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하나. 그리고 뭐 김용하고 또 측근이 있죠. 이재명이 측근 두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뭐 이재명 씨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했는데 김만배 씨는 그걸 부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검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재명 구속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자꾸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김만배 씨 측근을 이렇게, 김만배 씨 입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 되는데 좋은 어떤 발언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측근을 이렇게 김만배 씨의 그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김만배 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니까 이 영장 발부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게 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는 거야. 이게 하늘 천자에서 이제 맨 위에 자, 그걸 조금 기울여 버리면은 요절할 요자가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기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권이 요절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피해자 김만배 씨의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 지나친 거라고. 이게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감하고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구속 수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 저 변희재 씨를 또 이제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차질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내 정치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국민의힘당의 이제 대표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이제 지금 모든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여당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좀 이렇게 행사하는가 봐요. 공천권이라면은 이제 국회의원의 공천권이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33가지 공약에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에 의하면은 그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기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망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제 이게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이제 공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 지방이라든지 대구, 부산, 경남, 경북, 강원도 일부, 그리고 강남 요쪽에는 국민의힘당 공천을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거의 다 당선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천권이 상당히 그 국회의원이 또 뭐 권한이 많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고 싶은 모양이라. 참.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대표를 누가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이준석이는 벌써 이제 뭐 토사구팽이라 하나 이제 이렇게 사라진 인물이 됐고, 구속 수감까지는 안 됐지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 뭐 이제 전혀 그 국민의힘당 대표가 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 그리고 김기현이, 뭐 권성동이, 그리고 저 부산에 또 조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경원이도 좀 해보려고 하고, 김문수도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안철수, 유승민이, 김기현 전 원내 총무,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이라고 있어요. 저기 전두환 대통령의 원래 그 딸의 첫 번째 사위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 윤상현이도 있고 김문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성동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 비해 가지고, 강신업이라 이러면은 일반인들은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내막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강신업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강신업이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돼 가지고 영남권에 이제 중진들 3선 4선 되는 사람들 거기 공천권을 자기가 잡아 가지고 완전히 칼로 막 치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국민의 힘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렇게 또 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강훈 목사가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정강훈 목사가 한 10만 명 당원을 자기가 모집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표가 있으니까, 규율도 지금 현재는 당원 70, 일반 30인데 이것을 당원 100%로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투표하는 방식도 뭐 전자투표, ARS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없애고 옛날식으로
어떤 체육관이나 어떤 그 공공기관에 이제 어떤 데 이제 가가지고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강신비가 유리하다고. 직접 사람이 이제 어떤 아마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강신업 씨를 좀 도와주면은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국민의힘당 대표가 되기 쉬운데 정강훈 목사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선뜻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강훈 목사가 500억 원을 이제 교회 문제로 해가지고 받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검찰에서는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재조사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500억 원을 특수 공갈 혐의를 인정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구속이 되고 500억 원도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카드를 써가지고 정강훈이를 이렇게 압력을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도 지금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당의 공천권이 이제 저 대표 국민의힘당 대표 자리가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제 뭐 버려지는 카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이는 뭐 천공한테도 이제 이미 좀 버려지는 그런 카드인가 봐요. 지금 이제 12월 7일 날 이미 이제 태블릿에 대한 그 어떤 기자회견을 변희재님이 했다고. 그 할 때 안진걸 소장, 김용민 목사 그리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프레스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그 자리를 허가를 안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변희재님께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엄청 많이 했다고. 뭐 엄청 많이 했는데도 다 이제 그렇게 신청하면은 다 됐는데 이번에는 그걸 불허했다고. 해가지고 장소를 이제 덕수궁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것을 방송해주는 언론사가 하나도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오니까 이 일반 국민들은 전혀 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냥 지상파 KBS, MBC, SBS 그리고 이제 종방 채널 A, MBN, TV조선 JTBC 이런 걸 보고 이제 움직이고 조중동을 보고 움직이고 연합뉴스 YTN을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이지 일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자세히 봐가지고 아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지상파에서 되게 두드려야 이제 아는데 그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방 뭐 모든 것에서 한 군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태블릿에 대한 그 어떤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때에 그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하고 또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무슨 그 국민의힘 대표를 하야 그래가지고 전혀 또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전혀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변희재 씨는 태블릿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데 실형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형을 살고 있을 때에 한 2달만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 막 태블릿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한다 그랬거든. 나는 실형 살 테니까 나는 뭐 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전을 좀 바꿔가지고 태블릿에 제1 태블릿, 제2 태블릿이 있는데 제2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 조작한 거 태블릿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하고 삭제를 많이 했다고. 그것이 최순실 것이 아닌데 최순실 것이 아닌데 최순실 것이라고 하게끔 믿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김용민 씨나 안진걸 소장이나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촛불 세력이죠. 이런 분들이 한동훈과 지금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이제 검사 시절 때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금 해요. 그게 이제 더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때 이제 이진동의 그 뉴스버스 뉴스버스의 이제 실질적인 그 사주죠. 그 이진동 님의 이제 또 견해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섞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기존 이제 지상파라든지 종방이나 이런 데서도 보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알게끔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니까 변희재 님의 이제 나는 너희들이 이제 12월 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책이 이제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불쇼라든지 또 TBS의 짤짤이 쇼라든지 박지훈 변호사가 하고, 매불쇼에는 정욱하고 최욱하고 정영진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변희재, 그리고 김용민 씨의 이제 유튜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합치면 한 200~300만 명이 돼요. 한 300만 명이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떼어진 사람들은 나머지 투표하러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하러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한 20%는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또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끌어 나간다고.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 이야기했지만은 일당 100명, 일당 1000명, 일당 10,000명이 있어요. 그런 이제 매불쇼라든지 이제 짤짤이 쇼라든지 TV에서 교통방송 박지훈 변호사가 관리하는 그 방이라든지 매불쇼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공정을 보도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의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실질적인 대통령 1위가 천공이고 2위가 김건희고 3위가 강신업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열이 3위도 안 돼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주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터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터지게끔 돼 있다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터지게 돼 있고,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영 심리학자는 앞으로 1~2개월, 변희재님은 앞으로 한 4개월, 양문석 박사님은 앞으로 한 5개월 이래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김용민 박사나 노영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내년 한 상반기쯤까지는 안 가겠나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견해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전혀 무시할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전을 통해서 이제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 반전을 통해서 된다는 말을 보니까 어제
88 올림픽 유치를 할 때 일본 나고야하고 우리 한국하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총 IOC 위원인가 이거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79개 나라인데 맨 처음에는 우리 한국, 대만, 미국 이 세 표가 3표 정도는 놓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엄청 뭐 그 긴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52대 27로 나고야를 꺾고 그냥 더블 스코어로 이제 이긴 거지. 압승을 한 거지. 52대 27로 한국이 이겼는데 그래서 뭐 반전을 통해서 됐다 그러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이거 21대 대통령에서는 반전을 통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어떤 사건이 반드시 터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터지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그 가수들 또 사업가들 그리고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명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많이 보내요. 보내다가 한 번은 자기들이 뜬다고. 아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잠시 아침마당을 잠깐 보았는데 일하면서 보니까 태진아 씨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진아 가수 태진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근데 저 이름이 왜 태진아냐 이렇게 누군가 아나운서가 물어요. 그래서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여로라고 하는 그런 그 텔레비 드라마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미자가 그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 길은 뭐 이래 가는가 모르겠네. 그 여로 그 주인공이 태현실이었던가 봐요. 태현실 영화배우 태현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가수가 남진 그리고 라후나 그래가지고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땄다 그러더라고. 태현실에서 태자를 따고 남진 할 때 진을 따고 라훈아 할 때 아자를 따고 그러니까 태진아 태현실 남진 라훈아 이 이름을 하나씩 따가지고 뭐 태진아가 됐다 그러는데 이분이 뭐 엄청 그 무명 시절을 고통의 시절을 한 15년간 이렇게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미국에 좀 가 있다가 이제 88 올림픽 때 이제 봉화 송성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노래 한 불러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불렀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미국 가가지고 미국 그 뭐 나이트 클럽에서 뭐 이렇게 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옥경이 옥경이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이 히트를 치가지고 태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태진아 모르면은 뭐 간첩 뭐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안다고. 태진아는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나 이 노래 잘 안 부르지만은 알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이 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 메가 히트를 친 거예요. 태진아 같은 분의 수천억 조만부의 무명 시절의 그 고통을 좀 안티로부터 당하고 뭐 허경영 하면은 어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실제는 알고 보면은 신인님이시다 말이에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거기에 모든 엑기스의 결론이 뭐냐? 오늘 허경영이라고. 천어걸레, 공전멸병, 우성재야. 그것을 압축을 하면은 허경영이 나온다고. 이제 이분의 시대가 열리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초적인 단계로서
우유 실험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유 실험, 우유에다가 이제 스티커,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이 들어가는 그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름을 적게 되면은 이제 그 우유가 썩지 않고 불로유로 바뀐단 말이야. 사람 몸에 아주 좋은 건강유로 바뀌니까 그게 이제 뭐 피부 같은 데 바르면 피부가 이제 검버섯도 없어지고 뭐 사마귀 같은 것도 떨어진다는 이런. 아이고 아까 전화 왔더만은 내가 뭐 본다고. 나 이거 세탁기가 없어. 세탁기 고장 세탁기 이제 고장 나가지고 새로 신청했는데 한 보름 걸린다네. 그래 하루 지금 세탁기 지금 하루 종일 돌립니다. 이거 동복이 돼가지고 그래. 저기 뭐고 저 몇 개 안 들어가요. 한 5개 넣어 뿌리면은 꽉 차버려요. 너무 많으면 안 씻긴다.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돌립니다. 요즘. 그리고 너무 많이 돌려도 고장 나니까 좀 그래. 땀 들었다고 들린다고. 나 그 조금- 진짜 겨울다면 청도 하나 씹고. 아닙니다. 내가 좀 앉았어. 예. 아유, 잘 갔다 오셨네. 한 보름 입었네 이거. 와, 이거. 겨울다면 잘 입었다 이거. 와, 이거. 안 씻겠다. 깨끗하게 씻어놔 드릴게요. 예. 아이고, 참. 아유. 그래서, 이런 거는 편집해가지고 빼뿌려야 되는데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세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세탁 문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요,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그 재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이제 이런 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뭐 빨래도 하고 이렇게 환경 미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판사들이 판결을 어제 최은순이라고 저기 윤석열의 장모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이제 그게 저기 재판 결과가 이제 무죄가 나왔다고 그런 걸 보고 김만배 씨 변호사의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영장 허가를 해준 거 이런 거 볼 때에 과연 판사, 검사,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기타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은행을 하는 사람들 특히 유튜브도 있어요. 이런 게 자기가 이제 그 유튜브에 슈퍼챗이라 그러나 또 그런 거 이제 어떤 것을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너무 거구나 너무 겁자로 가서 이제 이렇게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사표를 써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도 사표 쓰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양심을 그렇게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사를 알면은 유검 무죄 죄가 된다. 검사를 알면은 죄가 없고 검사를 모르면은 죄가 있다는 이런 세상에서는 양심이 마비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견덕사이 어떤 일을 보면은 어려운가를 생각해라고. 너무 극우 유튜버들 이태원 참사에 가서 이제 죽은 애들이 전부 다 마약이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죽었다 그런 말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거기에 딱 사표를 쓰고 깨끗하게 내처럼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내가 말이 옆으로 그게 얼마나 신선하고 좋느냐고. 남들이 보면 하얀 넥타이 메고 말이지 양복 쫙 입고 말이지 비가 번쩍한 그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뭐 몇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게 그게 좋으냐고. 뭐 내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변호사 뭐 그 서울에서 제일 뭐 고급 뭐 일식집 이런 데 가서 몇십만 원짜리 먹고 하는데 그렇게 먹는 것이 전부 다 딴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고통 그런 죄로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죄. 결국 가서는 깜빵행위라고. 그게. 하여튼 그래서 뭔가가 이게 터져 나온다고. 터져 나와 가지고
이제 우유 이제 이 실험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번져 나가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참 후쿠시마 앞에 세슈 문제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타 뭐 FDA 미국 이제 그 FDA에서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불로유 이런 것을 인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되어 있고 지금 국내 정세는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지뢰가 워낙 많으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말하는 청담 게이트 이것도 진실이 터지게끔 되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잖아. 아무리 이제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태양을 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터지게 돼 있고 청담 게이트 이거는 거기에 분명히 그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하단 말이야. 응? 그 이세창 씨가 이제 말을 이래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고 있는데 그런 모든 지뢰가 다 터지는 거야. 좀 있으면 터지게 돼가지고 이 정권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동의를 하고 모든 것에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등장 그리고 완전 새로운 세대가 이제 2023년에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니까 박인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멋있는 말이죠. 이제 정말 고생끝 행복 시작이 다 돼간다. 허경영 총재님이 너무나 이제 그 참혹했던 그 고통의 시절이 이제 끝이 나고 이렇게 놓는다. 안티가 많으니까 이제 그게 봐라 위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어 봐라. 거기 딴 데는 다 썼잖아. 마호메트 석가 예수 공자 뭐 사이비 교주들 이름 다 적어봐야 그 밀감이 다 썼는데 오로지 허경영 이름 쓴 건 안 섞는 거 그 뭐 실험해가지고 올린 거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유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몸에 좋으니까 이제 그 아픈 치유된 것이 많이 났고 피부가 완전히 막 엉망진창된 피부가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불로유를 바르니까 나아지는 장면. 그리고 축복받은 그 산소가 이렇게 딴 데는 다 딴 데 비해 가지고 그 잔디에 있는 산소가 파릇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사진이 이제 우리가 다 공개가 되고 자 그것을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어떤 그 사건이 터진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요즘에는 내 하는 이 그래요. 입에서 하는 말이 강신업이 뭐 안진걸 소장 뭐 천공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허경영이 나오게끔 돼 있다고. 거기 앞으로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허경영 이름밖에 안 나온다고. 그만하겠습니다.